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다. 쌍방 간의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최근 중국 공천당이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밝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전쟁은 본래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내전에 속한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의 1인자 시진핑 국가주석도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의 항미원조라 부르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제국주의와의 싸움으로 미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미원조 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매우 컸지만 이런 비대칭 속에서도 위대한 중화민족은 조선군과 긴밀히 협의해 미군 불패 신화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뒀다. 제국주의가 다시는 신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 항미원조 승리는 중화민족 부흥의 이정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4년 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했던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을 금지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의 수입을 막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세관이 한국산 제품들의 통관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4년 전 한국은 중국에 전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여겨졌던 한국이 지금 상어가 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라 칭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에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 전쟁이 내전으로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연예계에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미 우호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벤플리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라는 수상소감을 발표하자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국 언론이 중국 네티즌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케이스다 라고 보도했고, 한국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위는 BTS 리더 김남준의 한국전쟁과 관련해 한 발언은 미국인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의 칭찬을 받았겠지만 많은 중국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일부 중국인 네티즌만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이 문제를 보도하거나 비판한 중국 주류 언론은 극소수였다 라며 한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후시진 총편집인의 발언과는 달리 BTS가 수상소감을 발표한 이후 웨이보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모두 BTS가 차지했고 후시진 총편집인 본인이 환구시보에서 가장 먼저 BTS를 깎아내리는 보도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BTS 비판 기사를 슬그머니 삭제했다가 이마저도 들통이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만 아니면 된다.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이제는 대놓고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당선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본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무역 전문가들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2명 모두 우려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승리하면 지리적 안배 차원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 부총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약화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중국인이 부총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 입장에서 기대감이 높았던 유럽연합까지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FP 통신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은 관례적으로 통상 외교관 회의에서 합의를 거친 뒤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 회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설득에 의견을 바꿨다 보도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유명희 후보의 WTO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아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낸 WTO 분담금 규모는 4억 달러로 전체의 15%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의 10배가 넘는 금액이고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WTO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뜻인데요. 미국의 보이콧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WTO 전체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버린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유럽, 중국, 일본의 선택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주재국 정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넌지시 부드럽게 권유하라. 이는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신호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중국인 입국자는 17,638명으로 지난 4월보다 3.76배나 폭증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찾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인천과 정저우, 인천과 하얼빈, 인천과 칭다오 노선을 재개하는 등 수개월 만에 다시 활발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따이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이공은 중국인 보따리상을 뜻합니다. 따이공이 한국 면세점에 몰려와 면세 제품들을 싹쓸이해간 후 중국에서 되팔아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신라, 롯데, 신세계 면세점에서 화장품, 홍삼, 밥솥 등을 초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실제 국내 3대 면세점 전체 매출 중 무려 70%가 따이공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8조 원 정도에 육박하죠. 특히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광군제, 이 광군제를 앞두고 이들은 더욱더 열심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4년 전과는 달리 현재 한국은 중국의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선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겠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날아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IT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간 최소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된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이달 말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즉 CEO와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매출 규모는 약 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빅딜인데요. SK하이닉스에 있어서 3조 원은 엄청나게 큰 매출처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3조 원이면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 26조 9,907억 원에 10%를 넘어서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할 제품은 서버용 D램과 낸드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와 SoC 제품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을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의 클라우드를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랩을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이노베이션 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문 기술이 합쳐진 일종의 협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향점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게 주요 목표이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지난 8월이죠.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도 이 같은 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TSM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제조업체와, 즉 SK하이닉스가 되겠죠, 클라우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 시작과 기존 반도체 설계에 도움을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반도체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으로 미국발 화웨이 제재 충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화웨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두 번째로 많이 반도체를 구입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작년 주요 고객사를 제가 따져봤을 때 애플이 약 18.3%, 화웨이가 약 11.5%, 그리고 SK가 2.5%, 샤오미 2.4%, 그 다음 인텔 1.4% 순 정도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는 중단된 상태죠.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난해 매출 26조 9,907억 원에 1% 수준인 약 3조 원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를 글로벌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인데, 클라우드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SK하이닉스에게 급선무였던 만큼 이런 SK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미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한숨 쉬어가게 되는 반면 중국 화웨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통신장비 시장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이 5G 통신장비 부품 중 미국산 부품이 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아 미국 정부가 계속 부품 공급을 막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화웨이의 최신 5G 기지국 통신 장비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미국 제품이 전체의 27.2%였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또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통신 장비에서 순수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미국 부품 비중을 기존에 1%까지 줄였지만 통신 장비는 여전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탈미국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미국의 화웨이 기술 봉쇄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는 세계 1위인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5일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반도체의 공급을 막는 제재안을 발동했고, 아시겠지만 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 수 없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중국의 테크 굴기를 이끌고 있는 이 화웨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도 이 제재를 따라야만 합니다.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달 미국 정부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며 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한국, 미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스마트폰에 비해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통신 장비는 타격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 수준으로 미국 부품을 쓰는데 어떻게 장비를 생산하겠어요, 여러분? 실제 화웨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FPGA 프로그래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량 미국 레티스 세미컨덕터와 자일링스, 최근에 AMD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지국 전원을 제어하는 반도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통신 스위치 부품
제품은 브로드컴 등 이 미국 기업 부품이 아주 다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두 화웨이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죠. 저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반도체예요. 또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산에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이 또 많았고, 일본산 부품은 뭐 TDK와 세이코, 앱손 제품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중 60%가 대만 파운드리, 즉 TSMC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이후에는 이런 부품들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뭐 16나노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뭐 못 쓰게 하고 그 이상은 쓰게 해주겠다, 이런 또 뭐 허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재에 대한 허락을 해준 것은 제가 또 추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이런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 기타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화웨이는 전세계 5G 기지국 시장에서 점유율 35.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24.6%인 에릭슨, 3위는 15.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노키아, 그 다음 삼성전자는 1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4위 인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자국 5G 수요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 수치는 아마 급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급락한 점유율만큼 4위권 업체까지 딱 3분의 1씩만 나눠주게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죠. 미국의 버라이즌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원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상 화웨이 제재의 덕을 본 점도 분명히 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더욱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